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책으로 하겠습니다. 266페이지고요. 방금 소개받은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의 황재경 관장이고요. 수원에서 이렇게 귀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셔서 상당히 반갑고요. 저는 우리 사회복지 인권 실천 네트워크라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관들 한 15개 기관이 함께 네트워크를 하면서 일상적인 인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순서가 온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이야기는 뒤에 좀 있고 지역사회 돌봄과 인권이라는 그리고 그 안에서의 공공의 역할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 그냥 책을 읽어가듯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연금대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이자 한 기관의 책임자인데요. 저희는 이제 제도와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경험하는 우리 주민들의 모습을 최일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참 어른이 돼서 2년 전에 우리 우만마을에 다시 갔는데 많은 부딪힘을 겪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그 가난한 분들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는 그 느낌은 이제 굉장히 많이 달랐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처한 여러 가지 여건들도 많이 달라서 그것을 한번 지역사회에서 가난과 질병과 장애를 딛고 살아가는 게 어떤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게 사실은 저희의 목표인데 어떤 게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보호나 지역사회 자립을 이야기하는 지역사회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삶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이로써 때로는 혼란을 겪습니다. 주민의 삶의 면면에 다양한 희노애락을 함께하면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선택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관계 또는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복잡한 상황을 인권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우리들의 주체적 준비나 시스템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게다가 노령과 장애를 딛고 삶을 사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권, 장애와 가난과 노령 이런 부분들은 사회권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삶은 사실은 연대권하고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권의 확장을 위해서는 연대라는 의미로 뭐 담세 부담에 대한 세금 부담에 대한 뭐 동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세부적으로 지역사회 삶 속에서 가보면 관계 속의 배려 서로 그게 작동되는 사회 그리고 질서 이런 것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살만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사회 삶을 우리가 어떻게 다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삶을 제가 이제 267페이지에 좀 얘기를 써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단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돌보미 선생이 큰 돈을 꾸어갔는데 갚지 않고는 계속 조금씩 더 꾸어가는 것 같아요. 그 대가로 다른 거래도 하고 있는 것 같다. 24시간 케어를 담당하는 돌보미가 거의 그 집에서 생활하면서 남자친구도 와서 자곤 하고 아마 본인들에게 들어가는 생활비도 이용자의 생활비로 충당하나 봐요. 임 씨는 시설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입 다물라고 하는데 속이 시끄러워 죽겠어요. 돈이 없어졌는데 분명히 돌보미가 훔쳐간 것 같아요. 여자 치매 어르신이 있는데 어떤 이웃 남자가 올 때마다 돌보미를 나가라고 해. 아마 생활비에도 손을 대는 것 같고 누구누구는 돌보미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거기 갈 사람이 없어. 뭐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 그 누가 그 집에 와서 강제로 살잖아. 이 내용들은 사실 실제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내용들이고 저희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가정 방문이나 현장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권단체나 유관기관과 협조하면서 개입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뭔가를 대책 세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권센터나 실제로 시나 기타 인권단체와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제 인권단체랑 함께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그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분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자원의 접근성이나 자원의 통제 가능성 그리고 관계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되지 않을 때 사회가 얼마나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우리의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타무라 다이유라는 다이시오 대학 인문학부 교수는 본인이 장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에게 리스크를 침범할 권리를 주라고 말합니다. 자립이란 당사자가 사회와 어떻게 관련되어 가는가의 문제이며 사회복지사나 부모는 결코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의 리스크를 침범할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은 스스로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안는 것, 타협하며 잘 헤쳐나가는 것, 인간관계의 계층 구조 안에서 포함되는 것 자체가 자립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로서 또 사회권이 보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또 여기에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한 삶의 방식과 그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그 선택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그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몫인가? 감당할 만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이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리스크는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돌아보다 보면 사실은 우리의 사회권이라는 것이 그 리스크가 감수할 만큼의 리스크를 줄 정도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권은 상당히 확대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사회권을 단순히 확대되는 것 이상의 지역사회에서 돌봄 관계를 어떻게 돌보는 우리의 주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돌봄 관계 지금 이제 사회서비스 공단이나 이런 논의들이 되고는 있지만 돌봄 관계라는 건 인권을 떠받치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인권은 굉장히 자율성과 자립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돌봄은 또 의존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좋은 돌봄은 가장 인권적으로 빛이 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돌봄 관계를 잘 다뤄야 되는데 그게 단지 사회 서비스를 더 만들고 확대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아주 진중한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돌봄 관계를 돌봐야 된다는 것은 돌봄은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봄을 하는 그 일꾼들의 어떤 책임으로만 전가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그 일꾼들이 선한 역할로서 좋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그것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단지 이제 돈으로만 비용으로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공의 역할들, 저 같은 사회복지사나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이 선한 공공의 관리의 역할들을 이 사회권의 확대와 더불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초점입니다. 이제 사회 서비스의 일선에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제공자로서만이 아니라 이 사회권과 연대권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돌봄 관계를 선하게 돌보는 그런 공공의 어떤 일꾼이 되고자 오늘 이야기마당에 나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